자, 이온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3단원은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화학 중에서는 가장 쉬워요. 자, 내용은 결론은 이거다. 자, 여기에 처음에 3단원의 내용을 보면은 자, 이게 나오지. 이온 결합이 있고 이건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공유 결합이 있고 금속 결합이 있어. 이게 이제 화학 결합인데 화학 결합은 결론은 전부 다 뭐가 전자가 관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자를 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디다 좀 쓰면 좋겠나. 자, 여기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이라고 했어. 그러면 원소들은 원래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냐면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들고 싶겠지. 왜 꽉 찬 모습이잖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자,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자, 8개의 자, 꽉 찬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8개가 안 되는 것도 있죠. 수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 뭐 이렇게 8개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껍질 수 때문에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2주기, 3주기 대부분의 원소들은 8개의 꽉 찬 모습. 이게 이제 옥텟 규칙 만족이잖아요. 그죠? 자, 결국 이거야. 그래, 이걸 하기 위해서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근데 아예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공유. 그러니까 완전히 주진 않고 나도 지분이 있어 하면서 끝까지 잡고 안 놓는 경우도 있어.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제 1학년 때도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 이 화학 결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원칙은 화학 결합의 가장 기본 원칙은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전자쌍 공유야. 자,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전자쌍 공유. 자, 전자쌍을 공유하는 게 기본 원칙이야. 네가 하나 내놓고 내가 하나 내놓고 전자쌍을 공유했다가 자, 예전에는 내가 이거 아직 유튜브 그거 찾아보면은 이 화학결합은 네가 하나 내가 하나 하면 노래 만든 것도 있는데 네가 하나 내가 딱 가사 같죠, 그죠?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전자쌍 공유를 하는데 이온 결합은 아예 가져가는 거야. 아예 줘버리는 거야. 아니 그래 내가 하나 줬지만 그건 네 가져가라. 아예 줘버리는 거야. 줘버린다. 자, 이게 이온 결합이고 자, 공유 결합은 이게 끝까지 잡고 안 놓는 거야. 자, 끝까지 잡고 안 놓는 게 공유 결합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온 결합은 아예 줘버리는 거고 공유 결합은 끝까지 잡고 안 놓고 이제 버티는 거. 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 요 정도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온 결합에서는 그럼 이온 결합이 얼마나 강하냐? 이온 결합으로 결국 뭐가 결정되느냐? 이온 결합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어떤 놈들은 더 세고 어떤 놈은 더 약한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온 결합의 결정 요인을 배우는 거고 공유 결합도 마찬가지로 이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자,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다양한 다중 결합이 있거든. 이제 그런 결합들을 우리가 또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이라는 얘기부터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결론부터 기억하면은 일단은 화학결합 아까 얘기했어. 뭐라고 했었니? 내가 하나 네가 하나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전자를 다 공유를 하는 거지. 공유한 전자쌍을 땡겨오잖아.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이 화학결합에는 누가 관여한다? 화학결합에는 결국 전자가 관여한다. 요 사실이야. 화학결합이라는 데는 결국 전자가 관여하고 있어. 다시 누가 관여하고 있다고?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이 화학결합에는 결국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알겠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자가 관여한다.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게 물의 전기 분해,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은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 자, 고체, 요거의 전기 분해, 용융 전기 분해.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 자, 여기서 결론은 여기 봐봐요. 자, 공유결합과 전자. 결국에는 여기야.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이게 결론이야.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결국 이 뒤에도 보면은 이온결합. 이온결합과 전자. 자, 이온결합과 전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온결합에 뭐가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됐지? 둘의 공통점은 전기 분해를 통해 가지고 전자가 관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되니? 자, 금속결합은 완전히 별개의 얘기라서 빼고, 그래서 우리는 자, 화학결합을 하니까 전자가 관여한다. 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근데 이걸로 문제 낼 게 없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물의 전기 분해가 단독으로 출제가 되고, 아니면은 자, 용융, 염화나트륨 용융, 액의 전기 분해, 이 두 개가 자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4단원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 분해도 나와. 산화환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 4가 기말고사에 들어가니까 전기 분해가 아예 이거는 산화환원에 근거해서 나오게 돼. 그러니까 3단원에서는 전자 관여 이렇게 등장하지만 4단원의 전기 분해는 자, 이제 산화환원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자, 추가적으로 부연적으로 전기 분해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 전기 분해. 전기 분해는 자, 얘는 전자를 주고받고 시켜가지고 원래 모양으로 되돌리는 거지. 그래서 자,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분해가 뭐예요?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리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리는 것이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야. 다시 뭘 통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리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먼저 플러스 극이 있어. 플러스 극은 자, 우리가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니? 전자 이동 반응.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지.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극은 전자를 얻게 만들어. 자, 플러스 극에서는 강제로 전자를 얻게 만들어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야. 자, 강제로 전자를 얻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얻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를 걸어서 그자. 니 무조건 이거 가져가. 그러니까 강제로 전자를 얻게 만드는 게. 미안, 쏘리. 플러스 극은 자, 음이온이 오니까 야, 이거 마이너스 극. 자, 미안, 맞았네. 마이너스 극 있잖아. 이때 마이너스 극은 양이온이 오잖아, 그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이제 여기서 전자가 나오는 쪽이지. 그래서 전자가 나오는 쪽이니까 이쪽으로 양이온이 이동을 해봐. 그래서 강제로 전자를 얻게 만들어. 원래 모양으로 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극은 양이온이 이동을 하는 쪽이거든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 이동을 해오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잖아, 그죠? 그래서 양이온에게 강제로 전자를 얻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이 하는 역할은 전자를 얻게 만드는 거야. 알겠니? 마이너스 극이 뭐 하는 쪽이냐? 전자 주는 쪽이거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줘. 그래서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나가는 쪽이야. 근데 여기에 1로 모인 마이너스 극에 모인 놈한테는 무조건 누가 됐든 간에 전자를 얻게 만드는 거야. 다시 자, 마이너스 극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강제로 전자 얻게 만드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 극은 뭐 한다고? 강제로 전자를 얻게 만들어. 전자를 얻게 만드는 게 이게 무슨 과정이야? 이게 산화 과정일까 환원 과정일까? 응? 전자를 얻게 만드는 게 환원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얻게 만드는
환원이라는 반응이 일어나. 산화원은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이건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플러스 극에서는 강제로 전자를 잃게 만들어.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야. 되니? 강제로 전자를 잃게 만들어서 여기는 무조건 전자를 잃게 만들어. 왜? 이쪽에는 주로 누가 오니까 음이온이 이동을 해가 오거든. 되니? 음이온이 이동을 해서 전자를 잃게 만들어. 전자를 잃게 만들어. 여기는 산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전기분해의 가장 핵심이야.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전기분해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극, 양이온이 이동을 해와서 그 양이온에게 강제로 전자를 갖다 붙여. 양이온에게 전자를 붙여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리고, 음이온에게 만약에 온다면은 강제로 전자를 잃게 만들어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양이온 CU가 있으면 CU2 플러스가 와서 전자 두 개를 얻어서 CU가 되도록 하는 이런 과정. 또는 CL-가 두 개가 와가 전자를 이렇게 두 개를 얻게 하면은 CL2가 만들어지게 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전자를 두 개 뺏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전자를 뺏어가니까 얘가 CL2하고 전자 두 개 나오게끔 뺏기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전자를 빼앗기도 하고 전자를 얻어가게 된다. 그래서 자, 전자를 여기는 빼앗긴 거, 이런 전자를 얻게 된 거,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자, 무조건 전자를 얻게 하고 전자를 잃게 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은 꼭 기억을 하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전기분해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데 물은 좀 달라요. 자, 물을 전기분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황산나트륨이라는 놈을 녹여. 자, 물을 전기분해할 때 황산나트륨을 녹여. 그러면 전해질, 황산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녹여 전류 흐르도록 한다. 전해질을 조금 녹여 전류 흐르도록 한다.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서 아무 전해질이나 녹여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물을 전기분해시켜서 아주 특별한 전해질을 써야 돼. 그래서 여기는 자, 물 전기분해에서는 전해질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염화, 구리 같은 이런 거 절대 안 돼. 전해질 조건. 양이온은 자, 반드시 물을 전기분해시킬 수 있는 자, 양이온이 Na 플러스 K 플러스. 자, Na 플러스라든가 칼칼라 CA2 플러스. 자, 근데 CA는 주로 안 나오니까 Na 플러스 K 플러스만 기억하자. 자, 요것만 기억하도 되겠어요. 자, 보통 칼칼라 요걸 쓰는데 일단은 양이온은 Na 플러스 K 플러스. CA2 플러스가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 얘는 앙금을 너무 많이 물어서 안 되고요. 자, 그래서 Na 플러스와 K 플러스가 주로 나오고, 음이온은 자, 요거는 덩어리 이온이에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반응성이 큰 양이온이야. 반응성 큰 양이온이다. 금속. 자, 그래서 칼칼라 이렇게 얘기해서 요게 등장을 하고, 여기는 주로 NO3 마이너스 또는 자, 뭐 SO4 E- 지금처럼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자, OH- 같은 이런 등등등. 자, 요거는 그래서 자, 소위 덩어리 이온, 즉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요. 다원자 음료. 자, 그래서 요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전해질이나 쓰면 안 돼요. 자, 양이온은 요 칼칼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자, 요 이온이 들어가야 되고, 음이온은 주로 얘가 많이 쓰여. SO4는 C하고 만나면 앙금 생기니까 앙금 맞는 게 종종 있어서 얘는 잘 안 쓰고, 그 다음에 OH- 이런 것들도 잘 써. 근데 이것도 염기라서 또 잘 안 써. 그래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요 놈. 요 정도만 딱 기억할게요. 그래서 자,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질산염.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놈들을 씀으로 해서 자, 물이 원래는 플러스극은 전자를 잃게 만드는데 물 분자가 전자를 잃게 되거든. 근데 원칙적으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 양이온이 누구 되냐면 원래 전자 잃고 자 H 플러스가 되고 덤으로 O2가 발생해. 그러니까 O2는 메인이 아니야. 자, 이어서 H 플러스 돼요. 물이 전자 잃으면 H 플러스 되고 덤으로 O2가 발생해. 그 다음 물이 전자를 얻어. 아까 마이너스 그건 전자를 얻는다 그랬지. 물 분자가 전자를 얻으면은 원래는 OH-가 돼요. OH- 음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때 덤으로 생기는 것이 H2 발생.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는 요게 어차피 4단원으로 갔을 땐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메인이거든. 자, 그래서 자, 물 분자 요걸 전기분해 시켰을 때 자, 다시 정리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자, 물이 전자 잃고 H 플러스 전자 잃었으니까 양이온되는 거 정상이겠지. H 플러스 되고 H 플러스가 되고 자, 이때 덤으로 O2 발생. 요렇게 외워둬야 되겠고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전자 얻어 OH- 되고 이때 덤으로 생기는 게 덤으로 H2 발생을 하게 된다. 자, 반드시 물의 모형에서 물의 전기분해는 물이 전자 잃고 H 플러스 되는 거. 그때 O2는 덤으로 발생하는 거. 물이 전자 얻어서 OH- 되고 H2가 덤으로 생기는 거. 요걸 기억해줘. 어차피 4단원의 산화환원 반응에서 얘기를 진행을 하려면은 요것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O2가 발생하고 H2가 발생하는 거 그것보다도 나중에는 어떤 이온이 되는가. 자, H 플러스가 생기고 OH-가 생기는 그 과정을 꼭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요게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이온 결합의 전기적 성성. 자,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을 얘기할 때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안 통해.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그래서 얘를 녹여 용융 상태, 가열해서 녹이는 거야. 자, 이렇게 용융 상태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자유롭게 이온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있대.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용융액의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뿐이야. 그러니까 이동하는 게 요들 뿐이에요. 물이 없어. 나중에 용액은 물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용융액이 되어버리면 자, 일단 먼저 플러스 극에서는 자, 전자 누가 이 플러스 극에서 자, 이쪽으로 오는 거는 음이온이 오겠지. 그래서 Cl 마이너스가 전자 요거 잃고 강제로 전자 잃고 Cl2 된다. 자,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인 Na 플러스가 오니까 NH 플러스가 전자를 얻게 되고 전자 얻어서 자, Na 된다.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과 마이너스 극은 이렇게 돼. 아까 여기 플러스 극에서는 자, 여기서 자, 이쪽에서 플러스에서는 자, 전자 잃었던 게 자, 요놈이 잃었고 자, 여기는 자, Cl 마이너스 전자 잃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전자를 잃는 거고 용액 속에 전해질로 이온이 있었지만 얘네들은 절대 지들이 전자를 잃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는 물이 전자 잃고 물이 전자 얻지만 여기는 이온들이밖에 없어. 얘들밖에 없으니까 물은 없어요. 그래서 자, Cl 마이너스 요만 이온이 전자 잃고 Nl 플러스가 전자를 얻는다. 그래서 Cl 마이너스가 전자 잃고 Nl 플러스가 전자 얻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이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Cl2가 되고요. Na 자, 요거 금속 나트륨이 속출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기 딱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안 통한다. 근데 용융 상태가 되면은 자, 요게 이제 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서 전기가 통한다. 그 전기가 통하면서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염소기체가 발생하고 나트륨이 생성된다. 그 원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 여기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염화이온이 전자 잃어 자, 나트륨 이온이 전자 얻어. 그래서 결국 염소기체가 발생하게 되고 나트륨 금속이 생성된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참고로 자, 지금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여기는 이제 염화튬 용융액까지만 나왔지만 염화튬 수용액의 전기분해 요거 잠깐 할게요. 자, 염화 나트륨 자 수용액의 전기분해 요거는 뒤에 4단원에서 나와. 4나오는 반응에서. 근데 보통 요거 3단원 할 때 쌤들이 설명하는 쌤들도 많이 계셔. 자, 여기는 누가 있냐면은 자, Na 플러스가 있고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H2가 있어. H2.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일단 제일 먼저 플러스극. 자, 플러스극은 덩어리 이온이 없지? Cl 마이너스가 전자 이거요. 자, Cl 마이너스가 전자 있고 Cl2 돼. 이거는 아까 용융액하고 똑같아.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극이야. 원래는 Na 플러스가 자, 여기 끌려왔잖아. Na 플러스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끌려오거든. Na 플러스가 자, 전자 얻어야 되지만 얻어야 되나. 근데 자, 얘가 반응성이 워낙에 커. 근데 아까는 용융액에서는 Na 플러스 대신에 전자 얻어가게 할 놈이 없어요. 물질들은 이온 상태가 더 좋거든. 왜? 완벽하잖아. 비활성 기체 닮았으니까 얼마나 완벽해. 그러니까 끝까지 이온 상태로 남아있고 싶어해.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받아가야 되는 거야. 강제로 받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원래는 나트륨이 전자를 얻어가야 돼. 근데 자, 지보다 약간 나트륨보다 약간 물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물이 H2가 대신 얻게 만드는 거야. 원래는 NF가 전자 얻어야 되나? 그런데 H가 대신 전자 얻어. 그래서 전자를 얻기 때문에 OH 마이너스 되고 덤으로 자, 이때 자, 여기서 발생하는 게 수소기체 이게 발생하게 돼. 자, 요게 차이예요. 발생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돼. 오, 이게 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플러스 위에서는 Cl2가 발생을 해. 그리고 Cl 마이너스가 전자를 잃고 가는 건 똑같아. 근데 마이너스 위에서는 원래는 Na 플러스가 아까 위에 용융액처럼 전자를 얻어서 Na가 돼야 되는데 근데 H 플러스가 대신 얻어가. 대신. 왜? Na가 반응성이 워낙에 크거든. 그래서 OH 마이너스가 되고 덤으로 여기 발생한다. 그러니까 소금물을 전기분해시키게 되면은 이때 남는 게 수산화 나트륨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소금물 가지고 전기 꽂아버리잖아. 그럼 염소기체 발생하고 남아있는 게 수산화나트륨이야. 수산화나트륨은 아주 강한 염기성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집에서 전기분해하면 수산화나트륨을 만들 수가 있어. 아주 무섭죠. 수산화나트륨은 단백질 팍팍 녹이거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나중에 4단원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는 Na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야 되는데 물이 대신 전자가 얻어가. 물이 대신 얻어서 OH 마이너스가 되고 덤으로 H2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하나 더 붙였어 하면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해서 얘가 나오게 되면 Cl2 발생은 똑같은데 이때는 물 때문에 H2가 발생하는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보통은 요 얘기를 같이 학교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표를 하나 완성을 지어봅시다. 자, 이렇게 간다. 여기까지 이렇게 딱 적어봤어. 자, 이 얘기는 지금 안 배우면은 4단원에서 다시 나오는 얘기라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딱 하나 기억하시고 결국 전자가 관여한다. 자,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요거는 일단은 다들 자, 모든 이 원자들은요 비활성 기체의 완벽한 모습이죠. 자, 이걸 담고 싶어요. 자, 이걸 담고 싶어요. 비활성 기체의 모습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래서 금속은 센 놈이든 반응성이 나중에 얘기되거든. 어쨌든 금속은 순서가 있어요. 센 놈이든 약한 놈이든
자, 우리가 옛날에 1학년 때 이 그릇에다가 뭐 금속 2개 넣고 자, 뭐 누가 센 놈이냐 약한 놈이냐 누가 반응을 하느냐 속출되냐 그걸 다뤄본 적이 있을 거야. 자, 금속은 센 놈이든 약한 놈이든 그때 응급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얘기했을 때요. 그러니까 센 놈이든 약한 놈이 됐든 자, 금속은 누구나 양이온 상태로 남아있고 싶어요. 남고자 한다. 자,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 금속이라면 양이온 상태가 되고 싶어 한다. 바로 이게 옥텟 규칙, 비활성 기체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나트륨이 있으면 나트륨은 그냥 NA 플러스가 좋은 거예요. 한 개 그냥 호구로 다는 것보다 NA 플러스가 좋은 거야. 그래서 계속 NA 플러스가 되려고 전자를 그냥 버리고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질이 굉장히 커. 그 순서가 칼칼라마 아르체 이렇게 나오거든. 자, 어쨌든 18쪽 원소의 모습을 18쪽에 속하는 원소 이게 비활성 기체인데 이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거야. 완벽하잖아. 그래서 이 8개 이 전자가 이 제일 바깥쪽 원자가 전자 8개 자 8개 자 이렇게 채워졌다. 이걸 안정한다. 헬륨은 2개지만 어쨌든 8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8개의 꽉 찬 모습을 만들고 싶어한다. 이게 바로 옥텟 규칙. 그래서 옥텟 규칙은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자, 전자 8개 채워 안정해지는 경향이다. 8개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 아, 수소는 어차피 이건 아무래도 8개 안 되죠. 껍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껍질은 2개가 다고 자, 두 번째 껍질부터는 이제 8개의 꽉 찬 모습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가능한 게 2주기, 3주기인데 2주기 원소들은 앞쪽에 리튬이나 베릴륨은 그냥 이거는 결국엔 수소와 이제 마찬가지로 헬륨처럼 가려고 하는 거야. 자, 1개, 2개라서 자, 그래서 얘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주로 3주기 원소에 있는 요놈들은 나트륨이라든가 이거 1개 버리고 마그네슘 2개 버리고 알루미늄 3개 버려서 자 8개 꽉 찬 모습이 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리튬하고 베릴륨은 어차피 2개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거 있습니다. 리튬 베릴륨은 결국 누구처럼 된다? 헬륨처럼. 자,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자 얘네들은 자 바로 네온처럼. 어라? 얘들은 아르곤처럼. 어라? 이거 뭐에서 봤지? 그렇지, 요거 바로 뭐였어? 등전자 이온 관계다. 그죠? 맞죠? 그래서 등전자 이온 관계. PsCl, 그 다음에 양이온으로 K, 그 다음에 Ca, 이런 놈들은 자, 등전자, 4주기 등전자 이온 있었죠? 그래서 등전자 이온 관계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요거, 자, 2주기, 3주기, 2주기 뒷부분하고 3주기 앞부분, 자, 뭐 되는 관계였어요? 그렇죠? 등전자 이온 관계. 전자수 같은 거. 등전자 이온 관계 전자 껍질 전자수가 같아요. 그래서 전자 껍질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소위 가리움 효과가 동일하고 그래서 얘들을 비교하면서 자, 결국 핵전향 관계가 유핵전향 관계가 사이즈 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자, 2단원에서 했던 자, 메인되는 얘기였어.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양이온은 결국에는 잃고 아예 줘버리는 거야. 원래 얘네들 결합을 할 때는 얘네 둘이가 전자를 한 개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내놨어. 근데 이게 금속이 되면 그럼 네 가져가고 싶나? 그럼 네 해라. 아예 줘버리는 거야. 그 전자 잃고. 그래서 항상 양이온은 아예 줘버린다. 누가 달라고 하기만 해도 줘버린다. 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양이온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속이라서 무조건 이건 이온이 되고 싶어요. 센 놈이 됐든 약한 놈이 됐든 누군가 달라고 떼면서도 아니 떼쓸 필요도 없어. 누가 달라고 잠깐만 언급을 해도 그냥 바로 줘버린다. 거기에 대해서 음이온은 자 이거는 자 무조건 달라고 떼쓰는 놈이에요. 그래서 비금속이니까 또 한 번 받았으면 한 번 내 손에 왔으면 끝까지 잡고 안 놔. 그래서 얘는 항상 음이온 되는 놈은 끝까지 잡고 안 놔. 네가 하나 내가 안 내놨어. 근데 음이온 되는 비금속은 그럼 내가 할래. 내가 가져갈래. 이렇게 떼쓰는 거예요. 떼써버립니다. 근데 이때 자
같은 비금속 결합했을 때는 아니야 내가 가져갈 거야 막 서로 막 팽팽하게 맞차고 땡길 건데 그게 공유 결합이고 양이온이 이제 금속이 맞버리면은 얘는 그럼 네 가져갈래? 그럼 네 해. 그냥 시원하게 쿨하게 줘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상태야. 그래서 얘네들은 결합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미 이온 결합 요거 형성될 때는 전자를 주고받은 이온 상태에서 자 이미 이온이 돼버렸어. 이온 상태에서 자 바로 정전기적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거든. 정전기적 인력으로 마치 자석에 NS가 붙는 것처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자 전자를 주고받는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 이미 주고받은 상태, 이온 상태 돼버렸어요. 여기에서 결합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다음 파트에서 얘기가 진행될 거예요. 자 여기는 그 전기 분해 과정하고 그 얘기가 있었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온 결합이 여기 나오죠. 요 문제는 또 직접 한번 풀어봐 주면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이온 결합이 나왔습니다. 야 이제 이온 결합의 주체는 여기 나온 거.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아니고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주관식 문제에서요. 결합의 주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주관식에서 이 결합의 주체가 굉장히 많이 소개돼요. 이거는 지금 나왔으니까 바로 쓸게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의 주체는 자 요거는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에요. 자 비금속 음이온. 그러니까 이게 이미 금속과 비금속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거 절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을 꼭 써야 돼. 자 공유 결합이 있어요. 얘는 이온이 아니거든. 그래서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그래서 비금속 원자와 원자. 자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 결합이고요. 그리고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사이 결합. 그러니까 이게 결합의 주체가 돼. 그러니까 이 주체를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한 이 주체를 정확하게 알자. 그래서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비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 이거는 공유 결합은 그 뒤에 단어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자, 그래서 물리에서 얘기하는 전기력. 자, 쿨롱 법칙을 나오는데, 자, 여기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 곱으로 씁니다. 자, F는 K에 R 제곱에 Q1, Q2라고 하는 이게 물리의 전기력식이거든. 그렇다고 우리는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냥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 곱 이걸로 이렇게 쓰는 게 자, 바로 이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자 여기 봤을 때 이온 결합은 요 그림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아예 줘버린 상태. 원자와 원자가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딱 이제 마치 공유하는 것처럼 딱 했다가 싹 뺏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자 얘가 아예 줘버리는데 그때 그럼 네 하나 줘봐 나도 하나 줄게 라고 해서 우리 옥텟 만족하자 라고 딱 꼬시거든. 그렇게 이렇게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준 상태에서 그럼 내가 할래 내가 가져가자 자 우리 헤어질 때 내가 가져갈게 라고 해버려. 그럼 네가 가져가 뭐 이런 모습이 된다. 자꾸 반복을 했어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자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자 정전기적 인력도 있고 반발력 이게 동시에 작용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얘들이 충분히 거리가 멀어. 그때는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점점점 가까워져. 자 그러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이게 중요한 게 너무 가까워지면 이건 반발력이 생기거든.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해서 불안정해진다. 그게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 그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다. 라고 해서 표현한 게 그래프상에 바로 이 지점이야. 여기.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요 지점. 여기가 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 다음에 인력에 의한 에너지.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거든. 근데 자 실제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보다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이게 이제 더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바로 B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에너지 값은 실제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플러스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마이너스고 이 두 개의 차이 값으로 결합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게 합쳐졌을 때 제일 이렇게 작은 상태일 때 결합이 형성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결합이 형성되는 이 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결합이 어디서 형성되는가 라는 건 요쯤이다. 자 그러면 너무 가까울 때 이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인력보다는 반발력이 더 우세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거 좀 여기까지 자 꺼버릴까요? 이렇게 손을 딱 꺼서 자 이렇게 딱 했을 때는 자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쪽 영역이죠. 여기서는 자 방금 얘기했처럼 반발력이 우세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는 자 이때는 인력이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우세하다 반발력이 우세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충분히 이렇게 거리가 있을 때는 인력이 우세. 한 번 더 쓸게요.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 우세. 자 그래서 누가 더 우세하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아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작을 때가 결합이 형성되는 자리다. 그리고 자 여기 봐요. 이온 결합의 거리가 이온 반지름의 합입니다. 자 그리고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했죠. 요건 뭐냐? 아 그럼 있잖아. 결합을 끊으려면 저만한 에너지를 줘야 돼. 그래서 결합을 이렇게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자 저만큼 에너지를 놓고 결합을 했으니까 자 결합 끊을 때 이렇게 필요한 에너지가 요건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아 바로 이게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결정하는原理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크기가 그러니까 요 크기 있죠. 요 에너지의 크기가 클수록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나요. 요 에너지 크기. 요 에너지 크기. 그래서 요 방출한 에너지 결합 끌 때 필요한 에너지가 겠는데 녹는 점 결정하는 값이라 겠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값, 요 길이가 에너지 값 클수록 에너지는 실제로 음수로 표시했지만 우리가 이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하고 방향 때문에 그런 거고 이 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자 결국 녹는 점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크면은 이 폭이 자 요 길이가 길면은 자 그게 바로 녹는 점 높게 나타난다. 요건 꼭 좀 기억합시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온 결합 구조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자 이렇게 자 아주 이 인력과 반발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고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대 양이온과 음이온이 평면상에 배열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어떤 것들은 3차원적인 공감적인 3차원으로 딱 안정한 배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복잡하게 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 모양처럼 딱 뭐 하나씩 차례대로 이렇게 다 결정이 형성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물질의 화학식은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기억할 거야. 그래서 아 어떻게 화학식 쓸 것이냐 Na하고 CO3 그러면 탄산나트륨 쓸 때는 Na2CO3 이거 못 쓰면 안 돼. 자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되어놓고 이거 화학식 못 쓴다 하면은 진짜 이거 큰일 나요. 특히 여기 황산알루미늄 같은 거 봐봐. 그래서 NA하고 같이 1가가 아니라 3가하고 2가가 나왔을 때는 이 개수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썼느냐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배웠죠. 전해량하고 개수하고 바꿔가면 돼. 그래서 정기적 중성이 돼야 되고 따라서 합이 0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양이온의 전하값은 음이온의 수로 음이온의 전하값은 양이온의 수로 두면 된다. 2가가 이 두 개 결합할 때 2가 1가잖아. 그럼 야가 개수로 그래서 CaCl2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거. 자, 요거는 3가고 2가니까 요건 2개, 3개로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됐죠. 이런 모습으로 쓴다 하는 거 참고로. 이거는 자, 무조건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전하량의 합은 자, 양이온의 전하와 음이온 전하의 합은 0입니다. 자,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자,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물질은 정의적 중성이다. 중성. 따라서 양이온의 전체 전하의 양과 음이온 전체 전하의 양은 같다.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 양은 같다. 그래서 자, 요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 이렇게 또 쓰는 거예요. 양이온의 전체 전하의 양과 음이온의 전체 전하의 양 합은 0이다. 그러니까 자, 얘가 같으니까 양이온은 플러스겠죠. 음이온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그 합은 0이 됩니다. 양이 서로 같은데 그 합은 0이다. 그래서 합은 0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은요 매우 단단해요. 자, 그렇지만은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기 쉽습니다. 자, 왜냐면은 자, 힘을 자, 이렇게 딱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조금만 힘을 가해버리면 이렇게 밀려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발력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바로 부서져 버립니다. 쪼개지고. 막 그런 얘기예요. 결정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지만 힘을 가했을 때는 같은 전하와 만나게 돼서 반발력이 생긴다. 그래서 밀리면서 두 층이 분리가 되면요. 경계층이 이렇게 서로 싹 밀려버리면, 이온층이 서로 밀리게 되면은 경계면에서 반발력이 생기게 돼요. 만약에 밀리지 않은 상태로 만약 힘 가하면은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자, 됐죠? 그러니까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 힘을 가하면 굉장히 단단하다. 자, 물에 대한 영수 대체로 물에 잘 녹습니다. 모두 안 녹아요. 왜? 자,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옛날에 앙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AgCl 기억나죠? PbI2. 자, 이런 것들은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앙금들 만나면, 이온이 만나면은 바로 덩어리가 생기는 앙금들이 이런 놈들이다. 자, 그리고 자, 용해될 때 자, 이 주변에 물이 둘러쌉니다. 자, 물 분자들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주변을 딱 둘러싸면서 얘들이 하나하나가 다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나중에 또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그러면은 물 분자 사이도 친하겠죠. 근데 물 분자와 이 이온 사이 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얘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 분자와 이온 사이 인력이 물 분자 사이 인력보다 어떻기 때문에 더 크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물 분자와 양이온, 물 분자와 음이온 사이 인력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 인력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H2O하고 Na 플러스 이 인력이 H2O하고 자 H2O 요 사이 인력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이온 사이 힘이 물분 사이 인력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커야지만 용해가 될 수 있다. 요거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산소 쪽이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띄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고 플러스를 띄는 이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게 극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 때문에 자,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요. 자, 전기전도성,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만들어진 요게 바로 뭐냐, 녹는 점이 되죠. 그래서 고체 상태, 액체 상태. 혹시라도 전기전도성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고체와 액체 상태 전기 통하니까 요게 녹는 점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바로 녹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여기 고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못 간다. 이온이 이동할 수 없다.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멘트는 이동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자, 액체 상태가 되거나 수용액 상태라면 이온이 이동이 가능하다. 액체 상태는 용은 상태고 요건 용융 상태라고 했습니다. 용융 상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용액 상태는 용해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물이 있겠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해 왔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이동해 와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전기분해야.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는 누가 오냐면 Cl-가 와서 Cl2가 됩니다. 자, 이거는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용융 상태에서 Cl-가 와가 Cl2가 돼요. 여기는 Na+가 와서 자, 이때 Na가 됩니다. 용융 상태에서. 그런데 Cl-가 와서 Cl2가 되는 건 똑같아요. 수용액 상태에서. 그런데 여기는 Na+도 오지만 Na+를 둘러싸고는 H2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 H2가 Na+는 그냥 그대로 있고 이 H2가 이때 뭘 만들게 되냐면은 OH-를 만들고 이때 덤으로 H2를 발생시킨다. 이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Na+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OH-, 즉 물이 전자를 여기서 얻어서 이렇게 OH-가 된다는 거, 요게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의 전기분해의 특징이에요. 요게 수용액 상태 전기분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자꾸 반복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가십니다.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인데 고체는 끓는 점 얘기를 잘 안 해요. 녹는 점부터 먼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일단은 녹는 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요게 이온 전환 쿨롱이라고 해서 이게 자, 전기력이 구하는 식인데요. 거리, 이온 두 입자 사이 거리, 이온 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전하연 곱, 이온 전하연 곱 이렇게 들어가요. 부호는 자, 결국에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력이 생긴다.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자, 여기 이온 사이 거리가 짧을수록 이온 전하연이 클수록 높다라고 했죠. 비교 1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무조건 이온 전하연 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온 전하연 곱이 1순위예요. 비교한 1순위. 그리고 2순위, 이제 그게 같을 때 2순위로 이온 사이 거리입니다. 이온 사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온 반지름이겠죠. 자, 왜 이게 1순위가 되냐 보세요. 1순위가 이온 전하량의 곱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 자, 얘네들은 전부 다 NAF라든가 NaCl, 얘들은 1가 1가니까 곱이 모두 얼마예요? 곱이 1입니다. 곱이 1인 건 기껏해야, 자, 녹는 점을 봐봐요. 이게 거리가 얼마가 되든 중요한 게 아니야. 녹는 점이 기껏해야 3자리야. 곱이 1자리, 기껏해야 3자리야. 근데 곱이 얘는 얼마가 되냐면 4자리야. 4자리. 그러니까 2가 2가니까 4자리. 4자리는 훨씬 커요. 2000대야. 2000대. 얘는 꼴랑 몇 배? 900, 800, 700대 3자리 수인데 얘는 4자리 수에다가 2000대가 나. 여기에는 없지만은 Al2O3 같이 Al 같은 3가가 있죠. 3가 양면이 Al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 양면에 대해서 곱해서 6대 넣으면 3000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온 전항의 곱이 무조건 1순위야. 크기 이거 상관없잖아요. 크기하고 거의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비교의 거리도 못 되는 거야. 이온 전항의 곱이 꼬걸랑 1밖에 안 되네. 근데 여기는 곱해서 얼마가 된다? 우리 4가 되네. 이런 식으로 이온 전항 곱이 더 큰 영향을 준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전항 곱이 크면은 이건 무조건 제일 큰 걸로 뺍니다. 그 다음에 같을 때 거리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항상 요거 결론은 이게 먼저 이온 전하량 자 곱으로 순서 매기만 해요. 자 여기 이온 전하량 곱이 같을 때 자 작을수록
자, 요런 점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온 전하연 곱으로 순서 매김하고 나서 이온 전하연 곱이 만약에 같으면은 작을수록 높다. 작다는 것은 하나는 똑같은 게 있고 나머지가 크기가 나올 거거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가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자, 요거 하나는 고정이고요. 자, 나머지가 달라요. 그래서 자, 다른 놈으로부터 작은 게 누구냐. 그래서 만약에 할로젠이 옆에 붙었다든가 알칼리 금속이 옆에 붙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는 딱 고정되지만 나머지가 다르게 나가서 자, 순서 매김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누구누구 비교하면 알 수 있을까? 자, 이 비교할 때는요. 변인 통제 원칙을 따릅니다. 변인 통제. 자, 원칙. 자, 변인 통제, 비교할 때는 변인 통제 원칙을 따라야 돼요. 변인 통제. 변인 통제가 뭐였느냐면은, 자, 비슷하게 한 상태에서 다른 조건. 자, 비슷한 조건 중에서, 자, 여기 비교. 자, 비교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전하양이 같을 때 거리를 비교할 수 있어요. 거리는, 이거는 같을 수는 없으니까, 거리가 비슷할 때, 자, 이때 전하양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전하양을 비교하려면은 거리가 비슷해야 되고, 자, 거리를 비교하려면 전하양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양이 같을 때 거리가 짧을수록, 자, 거리가 비슷할 때 전하양이 클수록 이런 식으로 자, 비교하려는 거리는 전하양이 같을 때 비교할 수 있고 전하양은 거리가 비슷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 중에서 비교하는 게 달라야 된다. 이걸 우리는 변인 통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순서만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빈칸 채우고 문제 한번 이렇게 맞춰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얘네들은 자, 우선 야하고 야가 있어요. 이거는 곱이 1 같아요. 그러면 누가 더 자, 놓겠습니까? 하면은 자, 이렇게 돼. NA는 똑같은 사이즈고 CL이 BL보다 작거든요. CL이면 BL은 더 커요. 그러면 작은 게 높다. 자, 근데 얘는 뭘로 비교하냐면은 얘는 곱하면 1가 1 곱하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2. 볼 필요 없이 얘가 높다. 자, 얘도 2 곱하기 2죠. 얘도 2 곱하기 2. 자, 그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산소가 똑같아요. 산소가 동일하고 Mg하고 자, SR하고 이 두 가지 줬는데요. 자, 여기 수치가 나와 있지만 몰라도 이건 알 수 있죠. Mg보다는 SR이 더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가까우니까 얘가 더 높다. 여기 나와 있지만 만약에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NA 1 곱하기 1입니다. 얘는 1 곱하기 2. 따라서 이거는 누가 뭐래도 곱이 얘가 더 커요. 크기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이용해서 자, 녹능점 비교한 거 있었죠? 그래서 이온 전하연 곱이 우선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을 때는 크기로 비교하자.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읽어보면서 OX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시만점 나오는 이 문제들도 다 같은 맥락으로 나와있던 문제고 항상 요번 파트 이게 이제 기말고사로 들어가니까 염화툼에 용융액이 나오게 되면 이게 문제에서 용액인지 용융액인지 잘 봐야 돼요. 용융액은 이거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뿐이다. 근데 어차피 나중에 이제 기말 범위에 들어가면은 수용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거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요것뿐이에요. 요 단원에서는 지금 용융액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플러스 극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Cl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Na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염화 이온입니다. 맞아요. 자, B는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얻습니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이온 전자를 여기는 강제로 전자를 자, 얻게 만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강제로 전자를 잃게 만듭니다. 자, 여기 강제로 전자 여기 잃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잃게 만들고 얻게 만드는 거 요것만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요 Cl2가 발생하게 되고 이 Cl2가 바로 황록색 기체입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Na 이렇게 석출되고요 금속이 발생하게 돼부터. 자, 그 다음에 입자수는요, 자 요게 봐요. Cl-가 이게 Cl2가 돼야 되니까 두 개가 오거든. 그럼 Na가 요게 두 개야. 그래서 얘 한 개가 나왔을 때 얘는 두 개가 나오는 요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1대 1이 아니고 1대 2가 된다. 개수관계는 잘 따져야 돼요. 자, 이온 한 개당 이온 한 개가 나오는데 Cl2는 이온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럼 Cl2 두 개면 Na2도 두 개가 돼야 되겠죠. Cl2가 Cl 두 개니까 Na도 두 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 얘기가 지금 여기 옥텟 규칙하고 나와 있고 이건 다 문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건데 R0가 요 점이에요. 요 점이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자, R0일 때보다 멀리 있으면은 인력보다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멀 때는 인력이 우세하고 가까울 때는 자 여기 이쪽은 인력 우세, 가까운 쪽 1로 가면은 반발력이 우세해집니다. 여기서는 이 위에다 쓸까요? 반발력 우세. 자, 인력 우세냐 반발력 우세냐 이걸 봐주면 돼요. 자, 그래서 멀 때는 인력이 우세하다 맞죠? 그 다음 이게 크면은 이게 클수록 녹는점이 높은 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결합이 강한 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두 개 비교하는 게 있어. 얘는 Na에다가 이거 한 개씩 결합했어요. 이건 이온 전향곱이 1인 거야. 자, 이온 전향곱이 1이기 때문에 자, 뭘 판단할 수 있냐? 그럼 Na에 얘가 큰 거예요. Y가 크고 X는 작은 거야. NA를 기준해서 Y가 큰 거, X가 작은 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큰 거 Y가 원자보다 더 크겠죠. 이게 할로젠일 거니까. 그래서 원자보다 X가 크다? 아닙니다. 자, Y가 커요. Y가 크다. 따라서 원자번호도 커야 됩니다. 자, 녹는 점은 NaX가 자 높아요. 요거는 에너지 값. 요 값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자, 야고체 상태, X 상태, 전기소수 둘 다. 자, 요거는 고체에서는 전기 X, 액체에서는 전기 O 이렇게 되니까 고체에서 있다.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풀리니까 요거는 나머지 부분은 꼭 복습해서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문제 천천히 맞춰서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 17번 하나만 더 보고 할게요. 17번에 얘가 세 자리지. 그럼 이건 1가 1가야. 그러니까 1 곱하기 1짜리, 이것도 1 곱하기 1짜리야. 근데 CO, DO인데 이거는 2 곱하기 2짜리. 2 곱하기 곱이 4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는 자, 할로젠이 결합한 거야. 그럼 결합했을 때 여기 자, A하고 B하고 봤을 때는 얘가 더 사이즈가 작죠? 작은 놈이고 이게 큰 놈이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자,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이다. 이건 이가니까 자, 2조 원소가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B 원자번호는 A가 크다가 아니고 A가 작아요. B가 더 크니까. 큰 놈이 원자번호도 크죠. 전하고 모두 2배 플러스 2가짜리. 요거는 맞습니다. CD는. 자, 야들 비교할 때는 녹는 점이 결국에는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디귿이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니은 디귿. 자, 요거 3000대, 2000대 참, 이 네 자리수 나는 이런 놈은 자, 곱이 4 되는 놈이에요. 요건 곱 4짜리고요. 여기는 곱이 1 되는 놈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n에 이렇게 안 나와도요. 자, AB 해서 만약에 990 몇 도? 아까 996도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CD 해가지고 자 2825도 2825도. 만약에 이 값은 누군지 모르잖아, 그치? 얘가 2가 2가인지 1가 2가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자 1 곱하기 1짜리가 되는구나. 얘는 2 곱하기 2짜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 숫자가 세 자릿수냐 아니면 2000대냐, 이게 이제 100까지 나오는 이런 거냐, 자리 이거 보고 바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 수준까지 해주면 돼요. 자,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